예,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기출 88제 강의로 시작하는 것이고요. 그 첫 번째 제가 오늘 첫날은 일단 강의 계획서하고 그다음에 기출 문제에 대해서 기출 문제는 제가 심화 강의 때 올려드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기출 88제 하는데 보통 하루에 우리가 8일을 하기 때문에 10문제 정도를 할 겁니다. 10문제 정도, 11문제 정도를 이제 푸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되게 재밌는 게 2013년, 2014년도부터 하고 2014년도 있잖아요. 그죠? 2014년도가 현재 문제가 문제 1, 그 다음 문제 2, 문제 3, 문제 4 해놓고 요 안에서 A, 그러니까 1, 2, 3, 그러면 혹은 20점짜리, 여기서 이제 30점, 20점, 30점, 20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2013년도까지가 A1, A2, B1, B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2013년도하고 2014년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문제의 그 넘버링 자체가 좀 달라지고요. 그리고 문제도 약간 좀 다른 게 여기에 보면 가, 나, 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1인데 가, 나, 다 이렇게 또 가, 나, 다가 새롭게 들어가 있는 게 이게 여파가 보통 2015년, 16년도까지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2013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문제의 변화가 좀 있었고요. 그 다음 출제 형식도 달라졌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보통 기출문제를 볼 때 보통 10년 거를 가지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게 명확한 게 2014년도부터 해요. 2023년도까지 하면 이게 이제 보통 10년 겁니다. 10년치가 되고 이 10년치 안에서 대략 어떤 문제가 어떻게 반복적으로 나왔는지, 빈도수가 어떤지, 그리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 답안지 형성이 되어 있는지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일단 형식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2013년도하고 2014년도 두 개로 나눠져서 지금 현재까지 와 있다. 그리고 2013년도부터 쭉 해가지고 그 이전에도 있었지만 2017년도까지는 채점평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채점평도 요 A형하고 또 B형하고 나눠지면서 좀 달라지는데, 무슨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이 채점평이 2017년도 이후부터는 안 나와요. 그럼 현재 우리가 그 어떤 문제에 대한 답을 쓸 때 가장 그 교수들이라든지 혹은 그 어떤 답안의 구성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어디서 찾을 수밖에 없냐면 이 채점평에서 밖에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 채점평은 다른 데서 찾아야, 인력공단이라든지 옛날 특허청 같은 데 들어가서 찾을 수밖에 없고요. 별도로 이제 채점평은 제가 다 찾아서 이제 보긴 봤는데,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중간중간에 이제 오늘 수업 들어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보실 겁니다. 그래서 이 채점평이 교수들이 어떻게 지금 채점평을 가지고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점수를 주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답안지를 구성하길 바랬는지를 요 채점평을 통해서 확신할 수가 있고, 제가 제 지도교수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 제가 직접 채점평을 쓴 적도 있어요. 이렇게 써라 해가지고 쓴 적도 있고, 그래서 요 관점들을 여러분들이 이 명확하게 이 시간을 통해서 알아두시는 게 굉장히 좋다. 그래서 우선 기출 88절 하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빈도수. 우리가 지금 쟁점별로 쭉 나와 있는 형태의 빈도수와 그 다음에 이게 몇 년 주기로, 그 빈도수를 하면서 몇 년 주기로 어떤 문제가 나와 있는지를 파악해 주는 거 있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4주 동안을 보는데 8회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제 1회부터 해가지고 제가 쭉 해놨는데 1회에서는 신의치가하고, 그다음 법원하고, 그 다음에 소송물을 볼 겁니다. 소송물. 약간 그 밑에 강의 계획서에 조금 다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1회고 제 2회가 당사자 편입니다. 당사자 편은 거의 99%, 1%는 예외가, 1% 예외를 둬야지 100% 나온다고 그랬다가, 제가 욕하는 게 어떤 게 욕하냐면, 전번에도 그랬던 얘기인데, 날씨를 봤는데, 오후에 비가 100% 온다고. 그래가지고 우산하고 우비까지 입고 왔는데 비가 안 와요. 근데 100% 온다고 한 비도 안 오는데 그거 어떡하냐고 해서 구라청이라고 막 또 엄청 욕하고 내가 직장 동료랑 얘기하기도 그랬는데, 99%는 1%의 예외가 있단 말인데, 이제까지 당사자 편이 안 나온 적은 거의 없어요. 왜냐면
요 속에는 공동소송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동소송까지. 그래서 당사자표는, 근데 이 공동소송은 나중에, 그러니까 요거, 우리 제가 기출문제 설명하면서 제가 그 설명할 건데, 요게 좀 애매합니다. 당사자평에서 공동소송하고. 그러니까 무조건 나온다. 그 다음에 제3회가 주로 변론과 변론 절차입니다. 그리고 4회가 증거법이고요. 증거법에서 보시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서증하고 자백이 있어요. 올해도 나왔지만 서증하고 자백이, 제가 이제 서증하고 자백이 증거의 왕 뭐 어쩌고 얘기하면서 항상 말씀드리는데, 안 나온 적이 없거나 번갈아가면서, 그러니까 이럴 때 이 빈도수가 어떻게 되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나와 있는지를 확실히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다, 요거에 대한 방향을 잡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증 자백을 비롯해서 증거법에서 어떠한 문제들이 나와 있는지 요거를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제5회가 소치하, 그 다음에 재수금지하고, 그 다음에 기판력 있죠, 그죠? 기판력. 요 기판력. 이게 어떻게, 이게 이 빈도수가 얼마나 또 자주 나오는지 이걸 또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6회. 제6회가 요거는 제가 다른 수업 시간에는 별도로 하는데, 이때 항소. 재심이라고 하는 분 있잖아요. 그죠? 상소, 재심도 나와요. 나오고, 상소제도까지 같이 이제 할 겁니다. 상소제도. 상소제도가 독자적으로 시험에 아주 잘 출제되는 경우도 있어요. 알아둘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제7회하고 제8회는 객관적 병합하고, 그 다음에 주관적 병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공동소송. 그렇게 돼 있고, 오늘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그냥 대충 알겠다 하고 안 들어도 되는데, 전통적으로 당사자 편하고, 그 다음에 제3회, 4회에 해당하는 변론과 변론 절차, 증거법 요 부분하고, 그 다음 기판력하고, 그 다음에 이거 상소제도와 객관적 병합 합해가지고, 그 다음에 공동소송 있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신의칙이나 오히려 오늘 할 거는 크게 뭐 의미 있는 거는 빈도수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그래서 제가 법원편은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데, 그래도 나왔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보통 이제 이게 여러분 꼬시는 문제가 아니고 2024년도를 대비한다면 법원편도 이제 한번 준비할 때가 됐습니다. 일단 그런 정도. 그래서 다른 건 모르시더라도 당사자 편하고, 그 다음에 이 변론과 증거법에서 나오는 문제들, 기판력은 뻔하니까 넘어가더라도 요 공동소송에서 우리 객관적 병합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요게 이제 상수하고 연결해가지고 어떻게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해 두는 거 있잖아요. 그죠?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편제별로 쭉 해서 2023년도부터 해가지고 2013년도부터 해서 2023년도까지 쭉 이게 연도별로 이런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분석을 하고요. 그랬을 때 어떤 답안을 어떻게 구성할 건지까지 채점 기준표가 나와 있는, 채점평 나와 있는 곳에서는 같이 채점평을 보고, 채점평이 없는 거 있잖아요. 없는 것들은 2018년도 이후에는 또 어떤 식으로 답안을 구성해야 될지 또 같이 검토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게 지금 이게 페이지 수가 지금 굉장히 많은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게 2013년도부터 해서 2023년도까지 모든 문제를 제가 다 PDF로 다 뽑아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한 거고, 근데 이거를 해마다 보면 의미가 없어요. 해마다 보면 의미가 없고, 각 해마다 나왔을 때 이 부분에 해당하는 문제, 이 부분에 해당하는 문제, 이 부분에 해당하는 문제, 이 부분에 해당하는 문제가 어떤 문제들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보는 게, 그래야 몇 년에 나왔는지가 이렇게 확인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냐, 요거를 확인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객관식 문제고 주관식 문제고 있잖아요. 기출 문제를. 그래서 제가 그 강의 계획서에 기본 강의 내지 실무 강의를 통하여 정리한 건데,
수강 기본 강의나 심화 강의를 정리하고 나면, 그러니까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어떤 내용을 알고 나면 기출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는 거는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제 강의를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기출 문제가 어떠한 문제들이 나와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작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2013년도부터 해가지고 2023년도까지 여러분들이 또 기출 문제를 찾아보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드니까